네, 스튜디오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모셨는데요. 원구성을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의 대표, 정상적인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가장 정상적이라고 자평하십니까? 네, 지금 원내의 정당 중에 가장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도 그렇고 사실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이 아닌 정말 정상적인 비례대표들을 네. 뽑은 거니까 나오게 선출한 거니까 예. 저희가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전에 소속 의원 3명은 네. 상임위 어떻게 배정받았대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대요? 네. 어떻게? 우선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재위. 기재위. 예, 그리고 그 이주영 의원님은 원래대로 어제 그 보건복지위. 근데 우리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방위 한번 원래 제가 이재명 대표를 네. 그 예방했을 때 과방위 얘기를 했을 때 과방위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었는데. 그랬었어요? 예, 그 민주당에서는 그쪽이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것에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다들. 그리고 또 이제 예결위를 그 이준석 의원이 가게 됐고 그리고 운영위에 원래 천하람 그 원내대표가 못 갈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의장께서 전화 직접 주셔서 예, 운영위도 이제 참석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만족하는 배정 결과다. 저희는 뭐 만족합니다. 제가 먼저 황유호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예방했을 때 저희 3명 잘 좀 부탁드린다 했을 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했었고 또 어제 또 우리 의원들께서 의장님 직접 만나뵈러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서로 다 인정한 것이 아닌가. 정상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네요. 네. 요즘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의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참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일단 뭐 11명의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가피한 결과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너무 독단적이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떤 점이? 예, 그 야당 민주당이 너무 이제 독단적으로 좀 일반 독주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예. 또 여당도 너무나 무능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다만 그때는 야당이었던 이제 거대 야당이었던 아니죠.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렇죠. 여당이었고 상당히 눈치를 보셨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끄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밀어붙이듯이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수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좀 수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콧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만약에 최종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 이제 그 최종 결정을 하는데 보이콧 결정을 한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새삼스럽지도 않다. 왜냐하면 21대 때도 늘 보이콧이었습니다. 네. 늘 안 들어가고 근데 자리를 그때는 야당이 비웠죠. 요번에 여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새삼스럽진 않지만 참 의아하다. 어떻게 여당인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세상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보이콧 결정해도 오래 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개각도 해야 되는데 개각 일정은 어떻게 잡으려고 지금 이러시는지 새삼스럽진 않지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방 독주라고 조금 전에 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논리는 지금 개혁 입박이 급하다.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3법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법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동의하는 법률들 아닙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오늘 뭐 박대령 제가 또 찾아뵐 거거든요. 네, 오늘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행동할 것이고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저희는 그 자유를 강조하는 정당으로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던가 언론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내부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밀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럼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과방위로 배치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더 그러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4만이었어요. 이란 4만 중에 예. 과방위가 4만이었는데 아마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권에 대한 지금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마법처럼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이번에 마법이 무슨 마법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순방만 나가시면 모든 것이 착착 일이 이루어지고 예. 해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법마저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겠습니다만 의문이 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의문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그리고 늘 제시했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쏙 빼고 평가를 내리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도 이제는 너무나 그 명품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무작정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민심이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아까 이제 2부에서 장동혁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장동혁 의원은 권익위 판단하고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그 진단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그래요?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식,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수수한 거 받은 물건을 받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순방 나가는 날에 이런 결정을 했다. 결국은 꽃길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꽃길이라는 논평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비슷해서 지금 마법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늘 순방 가실 때마다 꽃길이든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누군가를 밀어내거나 쫓아낼 때 늘 떠나셨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21대 때. 네. 대표님이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만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물풍선 관련해서 네.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 오물풍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흉기풍선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보와 국방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 국민이 지금 전쟁통도 아닌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괜찮을지, 내 집이 괜찮을지, 혹시 오늘 내가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을지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뭐하러 답할 것이냐라는 걸 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풍선이 날아오고 난 다음에 5일 뒤에 NSC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대북 확성기 얘기였었거든요.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 5일 안에 그 풍선 안에 정말 유독 가스라도 들어 있었다면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화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까지 날아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제는. 예. 예.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거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협 정도는 아니라고 어제 얘기했던데요. 지금 자동차 유리가 깨진 것도 있고 지붕에 날라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심각하지 않은 거죠? 예, 이제 저는 그 생각도 이건 보험 처리가 되나?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좀 무능한 정부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훈련병이 죽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었나요? 그런 답변도 안 하고 막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셨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풍선에 대해서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강남에도 저는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기사화 안 되죠? 라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쉬쉬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결정 내렸고 대북 확산기도 하루 틀고 막 해서 우리는 강경 조치했다 이런 주장 아닌가요,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풍선 날아왔다고 강경 대처를 해버린다고 해서 풍선이 안 날아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경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측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나에게 정말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냐 안 느끼냐에 대한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대하게 되면은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또 다른 또 이 불안함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폐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9.11 합의 선언에 대해서. 효력 정지. 예, 효력 정지라고 한 것은 약간의 룸은 뒀다라는 어떠한 메시지일 텐데 그 룸을 뒀다라는 것을 북한과 좀 소통하면서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러면 해주셨으면 개혁신당의 좋겠습니다. 진단에 따르면 최상병 건이나 오물풍선 건에서 공통되게 관철되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사건. 이렇게 규정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럼 무슨 정당인데요? 그 정당의 이념이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뭐 네. 저희 개혁신당에게도 그런 말씀들 하시던데 네. 제일 먼저 큰 여당이 정체성 정립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늘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네. 필요에 따라서 보수일 때도 있고 진보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유를 38번인가요 외치셨었고 예. 그리고 보수를 외치셨었던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불안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거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동해 가스전 둘러싼 논란, 특히 액트지오를 둘러싼 논란이 되게 거세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대통령께서 직접 마이크를 드셨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에게 좀 제시를 하고 예. 뭐 해도 됐었을 텐데 왜 대통령께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주식시장이 막 난리를 치게 만드셨을까. 그 부분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저희가 석유가 나오면 좋죠. 좋고 그러나 지금 이제 당장 국가의 세비를 쓰면서 뭔가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이걸 허락할까,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될 테고, 그리고 이게 10년, 20년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일을 왜 지금 터뜨려서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 얘기가 나오는 거고 프레임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시는 건데 물타기 하면서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덮고 싶은 모든 이슈들을 덮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판을 키워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부분은 성공하셨지만 그 기대만큼 많은 실망을 하시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